당연히 저희는 벤처 투자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 회사가 좋고 인상이 깊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논조를 가지고 자기가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최근엔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많이 인력을 채용하면서 최근에 저희 업계, VC 업계에서도 많은 인력을 이제 채용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을 이제 거쳐서 VC에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특정 이제 섹터를 거쳐서 VC에 진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입으로 VC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더러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나 이제 뭐 다른 저희 주변 동료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이제 신입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느꼈던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공유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VC 면접을 이제 처음 본다. 처음 학부생이 이제 내가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어떤 회사에 이제 면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던 사례들, 이렇게 하면은 좀 그 면접 자체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특징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라는 직업과 그리고 벤처 투자, 스타트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고 지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채용 이제 하려고 그런 면접을 하는데 준비를 생각보다 어느 정도 해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이 고스펙으로 다들 좀 상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로는 이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친구는 나는 벤처 캐피털이라는 직업이 이런 거구나, 난 이거 되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표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런 거밖에 없지만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이 업의 장점들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는 이렇게 좀 내가 하고 싶었다 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친구와, 벤처 캐피털리스트 좋다고 해서 나는 지원을 해봤는데 뭐 이 회사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모르겠다, 그리고 뭐 투자업이라는 게 이제 뭐 잘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식 투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좀 보통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이제 증권사업이라든지 뭐 그냥 다른 이제 금융업이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벤처 투자의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스테이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투자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학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낮은가 보다, 아니면은 좀 남들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지원을 했나 보다 라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가 실망으로 좀 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업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한 그런 인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아 보인다. 예를 들면 V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집중하는 투자건에 대해서 이제 딥다이브를 할 수 있고, 그 투자건이 이제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산업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접하면서 또 다른 투자를 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있더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어필을 하면 매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랑 약간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중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말을 못하지는 않는데 저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말빨로 다 이거를 커버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시거나, 내가 나 정도면 한 말 하지, 내가 토론 대회에서 어느 정도 나 날렸지라고 해서 약간 그런 토론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너무 좀 이제 천착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어떻게 바로바로 이끌어내는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이제 뒷받침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한다, 말의 기술이 좋다는
그렇게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너무나도 특출나게 집중도를 잘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 말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스피킹 스킬이 좋다 라는 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서 이 업이랑 잘 맞는 것 같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저 주변 사람들도 이제 다 성장하다 보면 그냥 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컸지 뭐,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나의 그런 관심사를 다 이제 쏟아 부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특성은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리스트 나도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정말 이 산업 저 산업 관심도 되게 많다. 거기에다가 나는 생각보다 그 관심도를 잘 표현을 했고, 그 관심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들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나의 지식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축적한 지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하는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전공 워낙 다양하고, 뭐 뒤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출신들이 많이 오는데, 나는 공대라서 뭐 유리하다, 아니면 나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건 불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경영학과생이라서 금융업이라면 무조건 뭐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전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이제 수치나 지표에 대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분석적인 사고를 자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즐기는가를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짧게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벤처 투자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 회사가 좋고 인상이 깊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논조를 가지고 자기가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좋은 포인트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VC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은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질문, 그리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을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대표님과 굉장히 좋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제 VC가 되고 싶어하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 내용에는 핵심이 있지만 생각보다 겸손한 태도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생각보다 많은 수치나 많은 지표들 보게 되는데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 수치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낮은데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이건데 이거랑 지금 수치가 좀 다르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약간 이런 자세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의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 보다 더 심도 있는 대화들, 그리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주제들, 보다 더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심사역으로 지원하기 전에 인턴을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인턴이라는 게 뭐 물론 어떤 경력이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접해봤다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턴일 기회가 되면 인턴을 해보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턴 그렇게 VC에서 흔하게 구하냐, 생각보다 기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벤처캐피탈 협회에 그 채용 공고가 있어요. 채용 공고가 계속 뜨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인턴 채용하는 공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 나랑 이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생각보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관심도가 많이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러면 면접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